안녕하세요, 조홍선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를 위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4번째죠. 우리 색채 관리의 파트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안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관리, 우리 전 시간에 이제 색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색료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했었죠? 자, 염료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안료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웠었죠. 그죠? 그래서 천연염료라든가 동물염료 이런 것들이 있다 했었고, 안료는요,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에 녹지 않는 하나의 그 분말 형태, 즉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의 입자가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색료 자체에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이중착색도 또는 어떤 불투명도, 그리고 점도, 끈적함, 굴절률, 그 다음 빛의 산란과 흡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뭐다? 안료의 가루죠, 가루. 이 가루 입자의 어떠한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가루가 좀 크게 작을수록 발색력이 좋아집니다. 색이 더 컬러풀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하튼 이렇게 가루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무엇이 안료가 물과 기름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자, 무기안료는요, 안료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라 그러죠. 그죠? 그 시대부터 사용하고 오던 색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굴 벽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다 무엇을 가지고 한 것이다? 안료라는 색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안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기안료와 그 다음에 유기안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자, 무기안료라는 것은 쉽게 광물성, 천연,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어내는 천연 광물성 색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료랍니다. 안료. 천연 광물성 안료, 천연 광물성 안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거, 땅에서. 그죠? 그래서 보통 무기안료. 자, 우리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 전 시간인가요?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그랬었죠? 원자라고 했었죠. 원자. 자,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 안에 뭐가 있다 했었습니까? 핵이 있고, 그 원자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화학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얘기 했었는데, 디자이너는 이렇게, 박학다식. 그러니까 되게 엄청 미시적인 공부는 아니지만 좀 거시적인 공부를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거시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는가. 여하튼 이렇습니다. 근데 이 무기안료는 이 금속이죠.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의 원자의 전자의 수가, 유기안료는 이제 우리 생명체들 있죠. 유기물질들. 그 유기물질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탄소로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유기안료고요. 그래서 탄소가 없다라는 뜻이 무기고요. 탄소가 있는 걸 유기안료라고 합니다. 얘는 탄소가 아닌 금속의 원자 안에 이 전자가 유기보다 훨씬 더 상당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이 전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무기안료가 유기안료에 비해서 내열성, 열이라든가 빛에 상당히 강한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여하튼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무기안료는 천연 광물성 안료다. 유기의 안료라는 것은 유기물질에서 사용하는, 그죠? 유기물질에서 만든 안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안료는 광물성 천연암료,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동굴벽화 있죠, 그죠? 동굴벽화에서부터 사용했던 그 색 안료가 우리가 바로 이 무기안료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안료이기도 하다라는 거. 특히 무기안료의 특징 요 몇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통 안료라는 것은 염료는 그 물질 속에 들어가는 거죠. 되게 염색되는 물질과 친화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안료는 물질을 덮는 거예요. 이 덮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음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안료는 이 음폐력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음폐력이 좋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그 다음에 잘 변색되지 않는다. 변색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열이라든가 보통 빛에 의해서 이 색이 많이 변색되거든요. 근데 무기안료는 내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이러한 그 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도료, 페인트죠. 그 다음에 인쇄 잉크, 인쇄할 때 쓰는 잉크, 그 다음에 뭐 회화용 크레용, 고무, 통신기계, 건축재료 등의 합성수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무기안료입니다. 왜? 가격도 저렴해요.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사용을 어때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열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빛에 대한 그러한 그 내열성이라든가 이 내구성 이런 게 좋아야 된다 했을 때는 주로 무기안료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유기안료는 뭐 빛이라든가 열에 좀 약하죠. 얘와는 좀 반대입니다. 대신에 무기안료에 비해서 유기안료의 색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좀 얘보다 선명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도 뭐 사용되어지는 뭐 도료라든가 인쇄 잉크 다 사용합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유기안료에 주로 유기안료를 주로 무기안료에서는 무기나 유기 똑같이 쓰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 유기안료를 주로 쓰는 그런 생료를 주로 쓰는 소재가 뭐냐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요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염색하는데 좀 많이 주로 사용되는 안료는 뭐다? 유기안료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안료나 유기안료나 다 사용하는데 특징들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데 특히 플라스틱에서의 색을 입히는 데는 뭘 사용한다? 유기안료를 사용한다. 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안료의 특징 뭐죠? 물과 기름에 녹지 않는다. 가루의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중요합니다. 가루의 형태로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눈다. 무기안료라는 것은 광물성, 천연 광물성 안료로서 뭐 보통 땅에서 나오는 금속들이겠죠, 그죠? 예, 그 금속들은 탄소가 주를 이루는 유기안료와 달리 전자의 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내열성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변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음폐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된다.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기안료는 무기안료에 비해서 빛과 열에 약하지만 색의 가지수가 많고 선명도가 무기안료에 비해서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 유기안료도 다 사용되지만 좀 구분된다면은 플라스틱의 염색 같은 데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뭐다? 유기안료다.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안료라는 것은 염료처럼 물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질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붙어 있게 하려면 이 안료 안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우린 그거를 전색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전색제. 다른 말로는 비히클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료에 대한 개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생료 자체, 이 안료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그 안료들이 많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런 물론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기사와 기사의 공통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상의 문제를 이제 기사에서 출제를 합니다. 기사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자, 기사에서 또는 산업기사에서도 아마 점점 어려워지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게 나오겠는데 특히 이 무기안료의 그 종류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 이 무기안료의 종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백색 안료입니다. 그러니까 백색을 나타내주는 안료겠죠. 이게 기사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야, 이거 어떻게 다 외우라고, 그죠? 자, 여하튼 나오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백색 안료의 재료가 되는 금속들은 산화아연. 첫 번째 뭐? 산화아연. 그 다음에 산화티탄. 산화티탄. 아, 진짜 이게 화학이죠, 그죠? 그 다음 연백. 네, 이런 것들. 또 이외에도 뭐 산화 바륨, 산화납 이런 게 있습니다. 산화모니도 아니고 산화 바륨.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거 사실은 어떤 종류 산화납. 요런 종류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무기안료의 재료와 색이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해서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청색안료. 청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안료는 무기안료의 재료는 무엇이냐? 산화철. 철단이라고 합니다. 철단. 산화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러시안 블루 많이 들어보셨죠? 프러시안 블루. 그 다음에 코발트청. 이런 것들이 청색 안료다. 그 다음에 갈색 안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 산업기사는 외워야 되나요? 아니, 산업기사는 당장은 안 나옵니다. 기사만 나오니까 기사는 외우셔야 됩니다. 갈색 안료는 청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청분.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중요한 거 하나씩만 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능력과 외우시기 바랍니다. 갈색 안료. 그 다음에 황색 안료.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사는 특히 꽈락을 면하는 게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황색 안료는요. 황연. 그 다음에 황토. 그리고 그 다음에 카드뮴 옐로우. 카드뮴 옐로우. 그리고 크롬산납. 이런 것들이 황색 안료다. 녹색 안료.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안료가 있습니다. 녹색 안료는요. 산화크롬. 그리고 수산화크롬.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라색 안료. 와, 더 있으면 진짜 죽겠죠? 보라색 안료. 자, 이거는 망간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기안료. 자, 기존에는 유기안료와 무기안료를 구분하거나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기사 시험에서는 이제 요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더라고. 화면에서 잘리네. 녹색 안료까지밖에. 자, 보라색 안료가 보라색이 망간자입니다. 망간자. 뭐 처음 들어보죠, 그죠? 도망자도 아니고 망간자. 예. 자, 이러한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자, 백색 안료는 주로 여기 보면은 산화라는 말은 보통 녹색, 청색 뭐 이렇게 다 들어가죠. 헷갈리네. 자, 여러분 나름대로의 암기법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기사에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뭐 보통은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기사에서만 이렇게 출제되니까 기사이신 분들은 적어놨다가 그냥 눈에 한번 익혀 놓으세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저도 강의하지도 않았는데 시험 문제에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색채와 소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 특수 안료 중에서도
자, 안료에 우리 특수생료 및 기타라 교재 나오죠. 특수안료, 안료인데 좀 특수한 목적의 안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온안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온안료. 자, 시온안료라는 건 뭐냐면 열에 의해서 색이 달라지는 안료예요. 어떤 열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시온안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그 안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시온안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광안료라는 게 있습니다. 형광안료는 말 그대로 형광빛을 발하는 안료예요. 우리 알고 있죠? 그죠? 형광빛이 발하는 그런 안료를 형광안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광완료라는 게 있어요. 인광완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자기파들이 있죠. 뭐 전자선,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것들, 뭐 단파장에 가까운 그러한 뭐 그 가시광선 등을 이렇게부터 받으면 뭐가 나와요? 가시광선을 이렇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빛을 받으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그러한 안료를 우리는 인광안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주광택 안료. 우리 진주광택 그러면 이제 무지개색이죠. 무지갯빛 광채가 나는 진주 껍데기에서 우리 빛의 간섭 현상이죠. 그런 빛의 간섭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무지갯빛이 나타나는 그러한 안료가 바로 진주광택 안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안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4가지가 특히 기사에서, 물론 가끔 산업기사 나오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기사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기사 짜증나시죠? 그죠? 예전에 이렇게 어렵게 이 정도까지 설명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꾸 이 색채 관리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개 잘 기억해 두세요. 키워드만 암기해 두세요. 그냥 큰 것만. 시온안료라는 것은 열을 받으면 색이 변한다. 형광은 형광을 발한다. 인광안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선, 방사선, 자외선 같은 애들을 받으면 가시광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색을 방출한다. 진주광택은 무지갯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레이크 안료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크 안료. 이 레이크 안료는 뭐냐면요, 안료에서 이제 유기화물, 그러니까 이게 금속이죠. 금속 안료, 금속과 유기화합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기와 무기로 나누잖아요. 무기는 탄소가 없어야 되는데 레이크라는 것은 이 무기 안료에다가 유기 안료를 합성한 안료를 우린 레이크 안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발색력도 좋고 뭐 이런 뭐 특징을 가져요. 여하튼 그 레이크는 이 무기와 유기 안료의 장점을 다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현재 이 정도에서밖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염료와 뭐가 있다? 안료가 있다.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는다. 염료하지 말아라 그랬고, 오늘은 안료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안료는 물과 기름에 녹지 않는다. 뭐예요? 물질에 은폐해 주는 거죠. 덮는 거다. 그래서 덮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색제라는 게 필요하다. 비히클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종류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나누는데, 안료는 분말 형태,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 그 가루의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뭐 가루가 줄수록 어떻게 된다? 작을수록 발색력이 좋아진다라는 거. 무기안료라는 것은 과거 우리 땅 속에서 광물에서 나오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원시 시대에 무슨 벽화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기안료다. 무기안료는 유기안료에 비해서 금속 원자 자체의 전자가 더 많죠. 유기보다. 그럼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특징들, 빛에 강하다, 열에 강하다, 뭐 이런 것들. 반면에 유기안료는 무기안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약하지만 색의 가지수가 많고 선명하다, 뭐 이런 특징들에 따라서 쓰는데 다 쓰죠. 그런데 유기안료에서 주로 유기안료를 쓰는 재료를 쓰는 애가 누구다? 플라스틱이다. 뭐 이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기안료의 종류, 백색안료, 청색안료, 뭐 보라색 안료 등등등등 있었고, 그리고 특수 목적 생료 안료 중에 하나가 뭐다?
시온안료, 열에 의해서 색이 변하는 시온안료, 그 다음에 형광빛을 내는 형광안료, 인광안료는 보이지 않는 전자선, 방사선 이런 것들을 받으면 가시광선을 내뿜는 그러한 안료, 진주광태 무지갯빛을 내는 안료, 레이크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의 합침이다. 이렇게 뭐 금속에다가 금속 안료에 유기화합물을 결합한 것을 레이크 안료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염료는 우리가 염색이라 그러죠. 염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안료는 물체 세계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대표적인 안료는 도료라는 겁니다. 도료. 쉽게 도료가 뭐죠? 도료는 페인트죠. 페인트. 페인트라든가 뭐 니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의 대표를 도료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인쇄 잉크라는 게 있습니다. 인쇄 잉크라는 게 뭐냐면 잉크인데 인쇄를 목적으로 해서 쓰는 잉크를 우린 인쇄 잉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도료와 인쇄 잉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 안료에 이어서 안료의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료는 쉽게 페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도료는 이제 페인트라든가 그다음 뭐가 있어요? 라카라든가 그다음 니스 이런 모든 페인트와 관련한 종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료라고 합니다. 자, 도료도 마찬가지. 일단은 도료라는 것도 안료 개념이죠. 안료의 대표적으로 안료입니다. 안료. 그 다음에 안료를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접착제가 필요하죠. 전색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여러분 사용해봐서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페인트를 점도를 조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성 페인트는 물을 넣어야 되고 뭐 신나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뭘 넣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용제라고 합니다. 용제. 점도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재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제라고 합니다. 그 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넣는 게 있는데 얘를 첨가제라고 하는데 첨가제 빠르게 좀 특히 페인트라는 것은 빨리 마르는 게 좋거든요. 그냥 자연상 건조도 좋지만 빨리 마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가지고 첨가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뭐 들어간다? 첨가제.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다? 건조제다. 빠르게 건조하는 거죠. 이 도료는요, 천연도료라고 그러죠. 예전에 고대에 이집트 시대부터 이렇게 그 천연도료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바니쉬라는 말을 썼었어요. 예전에 바니쉬, 지금도 쓰지만 바니쉬라는 고대 그 천연 도료 형태를 쓰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젤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도막 또는 피막이라 그러죠. 우리 안료의 특징이 뭐라고? 물질의 겉에 막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죠? 이걸 또 도막 또는 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료의 특징은 상당히 빠르게 건조돼야 되죠. 그죠? 왜 그렇지 않으면 오염될 수 있잖아요. 먼지가 묻는다든가 사람들이 손을 만진다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어떻게 해요? 말라야 하는 특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막이 형성될 때 이 막이 얼마큼 잘 접착하느냐 또 얼마나 또 세기 그리고 굳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막을 형성되면 보기가 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큼 또 보기가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자, 여하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료, 그 다음 전색제, 용제, 그 다음 첨가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도료인데 전색제라는 놈은 뭐라고요?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안료에 어떤 전색제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생료의 재료들이 되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물감 같은 것들도 다 도료로부터 안료에 어떠한 전색제를 섞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색제로서 안료에다가 아라비아 검이라는 걸 넣으면 수채화 물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채화 물감 써보셨죠? 그 수채화 물감이 바로 이 안료에 아라비아 검이라는 전색제를 넣었을 때 수채화 물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죠. 건성유라 그래서 린시드라고 하는데 그 기름을 넣으면 가루죠. 그 가루에다가 린시드라는 건성유를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화 물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료에다가 아크릴 수지를 넣게 되면, 전색제로서 아크릴 수지를 넣게 되면 그게 아크릴 물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전색제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물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색제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특히 도료에는 여러 가지 페인트라고 했었죠. 종류가 있습니다. 유성 페인트도 있고 수성 페인트도 있고 보통 에나멜 페인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성 페인트라는 것은, 수성 페인트 우리 교재 나오죠. 수성 페인트는 뭐 수성 도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수성 도료, 수성 페인트는 그 용제, 바로 이 용제, 점도를 조절해주는 애를 뭐로 한다? 물로 한다. 예, 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성 도료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건성류 있죠? 린시드, 건성류나 이런 수지 같은 거, 우리 아크릴 수지, 막 이런 수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우린 유성 도료 또는 유성 페인트라고 하죠. 자, 뭐 에나멜 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유성 도료에다가 수지를 넣으면, 우리 수지 있죠, 수지. 아까 했던 아크릴 수지 같은 걸 넣으면 그게 에나멜 도료라고 합니다. 상당히 광택이 강하고요, 장식성이 좋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에나멜 도료죠. 자, 유성 도료,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 유성 페인트의 전색제 종류, 수성 페인트를 사용할 때의 전색제, 에나멜을 쓸 때의 전색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어떠한 걸 전색제로 쓰느냐 그러면 들깨기름, 기름이죠, 다 유성이니까. 들깨기름, 그 다음에 콩기름, 등류, 어유, 이런 것들이 다 건조성을 좀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성은 말 그대로 기름이라고 보면 돼요. 건성류 또는 들깨기름, 콩기름, 등류, 어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색제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는 카세인이라고 합니다.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카세인. 그 다음에 에나멜은 오일리스라든가 스탠드유 등을 사용합니다. 오일리스, 에나멜은 스탠드유, 오일리스. 이 에나멜 페인트 도료가 우리 아까 했던 마니시 있죠, 마니시. 예, 고대 그 마니시가 에나멜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수지 종류죠. 스탠드유, 오일리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아민유, 니스, 아라비아 고무 등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걸 가끔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예, 전색제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용제 얘기했죠, 그죠? 점도를 조절해주는 애라 그랬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도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천연도료가 있겠죠, 뭐 천연도료. 그 다음에 합성도료, 두 가지가 있겠죠. 천연수지도료와 그 다음에 합성수지도료,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합성수지도료를 이루고 있는 주요 요소는 셀룰로스 유도체다. 셀룰로스가 무슨 세포막, 유기물들의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종류가 셀룰로스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십시오. 셀룰로스 유도체. 자, 합성수지는 뭐다? 셀룰로스 유도체를 무엇으로 한다? 요소로 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도료의 대부분은 합성수지 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속건성 레커, 아까 라카 했었죠? 레커, 이런 것들이 다 합성 도료다. 하여튼 셀룰로스 유도체는 합성 도료다. 그리고 시험 문제 천연수지가 많이 나오는 게 옷. 우리 옷 아시죠? 예전에 우리 과거에 우리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 옷을 칠해가지고 뭐 투명하게 막을 씌웠었는데, 주성분은 우르시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캐슈케 도료, 캐슈 열매를 이용한 캐슈케 도료, 캐슈게 도료.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 유성 에나멜, 주정 도료. 유성 페인트, 유성 에나멜, 주정 도료. 이런 것들이 천연 도료다, 수지 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합성 수지 도료는 이제 여러분 그 셀룰로스 유도체다, 이렇게 셀룰로스 유도체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셀룰로스 유도체 하면 그냥 합성 도료,
속성이다, 요소다. 그리고 나머지 옷, 캐시케 도료 이거 가끔 나와요. 옷, 다음 중 도료의 종류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1, 옷, 2, 캐시케 도료, 뭐 3번 유성 페인트, 4번 셀룰로스 유도체, 속건성 레커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얘네 둘만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에 따라서는 수성 도료와 그 다음에 유성 도료로 나눈다 했는데, 수성 도료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용제를 물로 사용하는 거죠. 물. 그래서 그 카세인, 뭐 수용액 같은 거, 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수성 도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때요? 편리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하죠. 그리고 특히 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죠. 불이 붙을 위험이 적죠. 그리고 좀 습한 데서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유성도료 같은 경우는 이 습도에 상당히 약하죠. 그죠? 예, 기름이기 때문에 뜨죠. 예. 그리고 반면에 유성도료 같은 경우는 전색제를 기름을 쓰죠. 건성유나 뭐 수지. 수지 쓰는 걸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탄력성도 좋고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요. 무엇이 그 유성도료가. 예.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만 이제 도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컬러에서는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컬러에서 관리 파트에서는 20문제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연하는 편이에요. 다시 한번 도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도료라는 것은 안료의 가장 대표 재료 중에 하나가 도료다. 도료는 뭐냐?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인트다, 또는 레커, 또는 니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료라고 한다. 도료는 기본적으로 안료죠. 그러니까 안료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전색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도료는 용제, 이 점도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용제가 필요하고, 그 외에 뭐 건조를 빠르게 한다든가 이러한 뭐예요? 전색제라는 거, 첨가제, 특히 건조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도료를 사용한다는 거. 자, 도료의 그 기본적인 종류는 뭐 두 가지가 있다 했었습니다. 하나는 천연 수지 도료, 합성 수지 도료. 뭐 옷이라든가 캐시케 도료,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옷, 캐시케 도료 잘 나옵니다, 자주. 그리고 셀러로스 유도체와 속건성 레커, 이 두 가지씩만 암기를 해두시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성도료와 유성도료가 있는데, 나누는 것은 기름 쓰느냐 물 쓰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성도료라는 거 무엇은 용제를 수성 물 쓰느냐 유성 기름을 쓰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성유라고 했었죠. 건성유를 쓰거나 또는 수지를 쓴다 했었습니다. 전색제로서 수지를 쓰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나멜 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안료의 대표적인 재료가 하나가 도료였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었죠? 인쇄, 잉크. 인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잉크. 우리 그걸 인쇄 잉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쇄 잉크만으로 해도 상당히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일단 인쇄 잉크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는 인쇄 기법, 인쇄의 종류에 대한 문제와 잉크 중에서, 잉크도 되게 많습니다만 그 잉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수 목적 잉크 몇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뭐 이 파트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쇄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볼록판 인쇄라는 게 있어요. 볼록판. 두 개는 오목판. 세 번째는 평판. 네 번째는 공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나요? 고무판에다가 판하죠?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물감을 칠한 다음에 종이를 올려서 위에서 탁탁탁탁 치면 여기에 있는 그림이 여기에 딱 올라가죠? 네, 이게 바로 인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쇄의 5요소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고무판인데 인쇄를 할 목적이니까 인쇄판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인쇄판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물감을 칠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인쇄 잉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계, 이거 사람의 손으로 하던 걸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기. 그리고 이 종이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예요? 피인쇄체. 당했으니까
피인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 안에 넣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원고 또는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쇄를 하려면 5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인쇄기, 두 번째 피인쇄체, 세 번째 인쇄판, 네 번째 원고, 다음 번째 인쇄잉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컬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인쇄판의 종류와 인쇄잉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볼록판은 뭐냐? 말 그대로 판이 볼록한 부분 있죠? 이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묻어서 그 부분의 모양이 어떻게 찍혀 나가는 걸 볼록판이라고 합니다. 오목판이라는 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의 잉크가 찍히는 걸 오목판이라고 그래요. 평판이라는 건 평평한 판에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 걸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판은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사이로 물감이 들어가면 그 밑에 찍히는 이런 형식의 인쇄 방식을 공판 그래요. 그러니까 판의 종류, 어떤 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쇄 방식이 볼록판 인쇄, 오목판 인쇄, 평판 인쇄, 공판 인쇄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볼록판 인쇄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활판 인쇄라고 합니다. 무슨 인쇄? 활판 인쇄.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사 시험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는 건데 시각 디자인 관련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목판은 그라비아 인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그라비아 인쇄. 그 다음에 평판은 옵셋 인쇄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죠? 짜증나 그죠? 공판은 실크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볼록한 판을 이용하는 인쇄를 우리 뭐라고 한다? 활판 인쇄라고 하고요. 오목한 판을 이용한 것을 그라비아 인쇄, 평평한 판을 이용한 인쇄를 뭐라고 한다? 옵셋 인쇄.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공판 인쇄를 다른 말로는 실크 스크린이라고 한다. 이렇게 4가지인데 암기하는 방법은 앞자로 외우시면 됩니다. 활복, 오평, 공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제가 암기법이지 여성들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빠, 오평인데 그냥 오빠 이렇게 외우십니다. 오빠 하고 오그족 있죠? 오크족. 좀 괴물처럼 생긴 그 종족 있잖아요. 오크족이. 미안합니다. 오빠라고 오크처럼 생긴 오빠라고 하니까 하여튼 여자분이 공실 웃고 오면 활복해서 죽겠다. 이렇게 참 나쁜 방법이에요. 그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다 죽어야 돼. 왜? 못생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그냥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오파, 공실, 활복자살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좀 쉽게 암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외웠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암기법이에요. 여하튼 활복, 오빠, 공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볼록판은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오목한 것은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평평한 판에 기름과 물의 반발을 이용한 게 평판, 구멍을 뜬 게 그라비아 인쇄, 공판. 다른 말로 얘는 활판 인쇄, 오목판은 그라비아, 평판은 옵셋, 공판은 실크 스크린이라고 얘기한다.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참 별걸 다 해야 돼. 컬러 보면 은근히 양이 많습니다. 특히 이 평판은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한다는 거, 특히 공판은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볼록판과 활판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 인쇄할 때만 쓰고요. 대부분은 평판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이 실크 스크린의 장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종이에다 인쇄를 하지만 이 실크 스크린은 뭐 다양한 소재에 인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한 인쇄 방식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잉크 종류 특히 되게 많아요. 잉크 중에도 이제 평판용 잉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목판, 볼록판 각각마다 사용하는 잉크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뭐 특수한 잉크 4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금은 잉크, 금과 은을 표현하는 잉크, 특수 목적의 잉크입니다. 두 번째는 히트 세트.
히트 세트 잉크. 자, 세 번째는 형광 잉크. 자, 네 번째는 그라비아 잉크. 수성 그라비아 잉크. 뭐라고요? 수성 그라비아 잉크. 요 네 가지 정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금은 금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색을 나타내기 위한 그 재료로서는 황동가루를 사용합니다. 황동가루. 뭐요? 황동가루. 은은요, 알루미늄 가루입니다. 알루미늄 가루. 이렇게 사용해서 특수 목적의 잉크를 만들어냅니다. 히트 세트라는 것은요, 빠른 건조 시간. 잉크가 빠르게 건조되는 목적의 잉크입니다. 물론 인쇄 잉크 안에다가도 이제 그런 목적의 첨가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빠른 그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히트 세트 잉크.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헛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 1시간씩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강의 전에 강의하고 끝나고 강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주지 않고 하려다 보면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목은 안 아프는 대신 이렇게 막 히트세트 막 이런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성의 없다 욕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게 수성 잉크, 그라비아 잉크라는 거. 그 다음에 형광 잉크는 백색도. 우리 그 염료에서 형광 염료 얘기했었죠, 그죠? 백색도를 높이기 위한 잉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쇄만 해도요, 인쇄 쪽만 해도 상당히 전문 분야입니다. 할 게 많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만 정리를 해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거나 싶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필요한 것만 일단은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강의를 안 하고 또 기출문제를 정리를 안 하면 괜찮은데, 자꾸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마 변별력이라는 걸 둬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절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합격 점수 몇 점? 60점이라는 거. 자, 기억하셔야 될 거 다시 한번 인쇄 잉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쇄 잉크라는 건 우리 인쇄하잖아요. 선생님 교재 여러분 사신 거 있죠? 그 교재 다 인쇄 잉크를 이용해서 인쇄를 한 겁니다. 주로 이 인쇄 잉크는 옵셋 인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인쇄 기법에 대한 네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볼록판, 오목판, 평판, 콩판, 판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다. 그리고 볼록판은 활판 인쇄, 오목판은 그라비아 인쇄, 평판은 옵셋 인쇄, 공판은 실크 스크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잉크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수 목적의 잉크들을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금은 잉크, 히트 세트 잉크, 형광 잉크, 수성 그라비아 잉크, 요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금은 황동가루, 은은 알루미늄 가루, 히트세트는 빠르게 건조시킬 목적의 잉크, 그 다음에 형광은 백색도를 높이는 이런 키워드를 외우셔요. 수성 그라비아는 친환경, 환경을 오염되지 않게. 사실 잉크 이런 것들 되게 좀 사람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인쇄기 주변에 가면 이 냄새도 상당히 좀 이렇게 독한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안료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이야기 이제 교재 나와 있죠. 소재라는 것은 실제 이제 사용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소재와 재료는 이제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라는 걸 이루고 있는 기본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은 이제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색을 사용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즉 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에 우리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재료, 금속들이 그 화염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
스펙트럼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다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들, 금속 종류들이라든가 알카리 금속 이런 것들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기들의 색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원래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데 금속들은 빛이 아니라 열을 받았을 때 뭐 원자가 뭐 여기가 되고 저기가 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뭐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설명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 알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물질마다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열을 가하게 되면 노란색이 발광한다. 그래서 우리 흡수랑 방출 스펙트럼 해가지고 그 나트륨에다 열을 주면 걔를 그 슬릿을 통과시켜서 어디에 스펙트럼을 통과시키게 되면 노란색만 나오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표현되면 아, 이 노란색이라는 놈을 내는 걸 봤더니 이 놈은 나트륨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 물질들이 어떠한 종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그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의 고유 자기 색은 노란색이다. 특히 시험에 이거 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금속이 어떠한 색을 방출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소재, 재료에 관련한 거죠. 그죠? 나트륨은 노란색이다라는 거. 특히 나트륨은 뭐 나왔다 하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 자주 빨강 오렌지색이라는 거, 칼륨도 보라색이라는 거, 루비듐은 빨간색에서 자주색 사이, 그 다음에 리듐은 주황색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 보면 난색 계열에서 색이 나타난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죠? 금속들이 거의 지금 우리 5가지 다 그 난색 쪽이죠.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만 한색이죠. 여튼 파란색. 나머지는 다 난색 계열. 그러니까 난색이 뭐야? 빨간색과 노란색. 그죠? 자주, 보라, 자주, 노랑, 주황 요 사이에서 색들이 많이 발색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애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건데 이 재료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라는 것도 상당히 해야 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나와 있는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금속이겠죠. 네, 금속. 우리 금속은 말 그대로 우리 철이라든가 금, 은, 동, 뭐 구리, 뭐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금속이 갖고 있는 뭐 특징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본다면 열이랑 전기 등을 양도체라고 하죠. 이렇게 열도 금속이 전해주고 전기도 통하는 양도체입니다. 열과 그 다음에 전기의 양도체.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이 좋다. 전성은 뭐냐? 판판하게 피는 거죠. 때려서 피는 거예요. 그죠? 그 전성이라는 건 피는 거. 연성은 뭐냐? 길게 뽑아내는 거죠. 예,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상당한 결정체이고 비중이 매우 크죠. 그래서 무게감을 갖고 비중이 크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에 의한 내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녹슬기가 쉽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금속의 특징이죠. 뭐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알루미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이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산화 피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거울로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적합할 정도로 이 반사율이 준 애가 누구다?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물어보는 특히 거울로도 사용할 만큼의 반사율이 높은 금속이 뭐냐? 알루미늄. 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암기를 한다면 구리 정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의 특징은 금속줄 중에서 이 비철 금속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높다. 물론 철 자체가 열 전도율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구리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양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세. 아시죠? 노세. 그래서 구리와 아연의 합금. 얘는 뭐다? 양은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양은이다. 이 정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물에 관련한 거죠. 직물. 직물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유. 자, 이 섬유 문제는 두 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섬유의 종류도 되게 많겠죠, 그죠? 예. 일단은 뭐가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마라는 게 나옵니다. 마 아시죠, 여러분? 이 마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냉기가 많아요. 마 자체가 이 찬 느낌이 많습니다. 찬 느낌이 많고 흡수를 상당히 수분을 상당히 잘 빨아들이고, 그리고 열을 많이 발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래서 여름에 관련한 옷을 만들 때 상당히 적합한 식물성 섬유다. 이게 뭐다? 마. 아셨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무명. 하나는 뭐? 무명. 여러분 면화라 그러죠? 면화. 무명실 그러잖아요. 무명실. 무명천 이런 거 있죠? 이 무명실, 이 무명천은 식물성 섬유로서 흡수성이 좋고 비교적 비중성이 높아요. 좀 무게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공하지 않았을 때 상태. 가공하지 않았을 상태의 이 무명은 브라운 빛의 노란색, 갈색 느낌이 있는 약간 노란색을 띈다. 뭐 여러분 무명 보면 그렇잖아요. 두 가지 정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애들. 그래서 섬유도 마찬가지 천연 섬유가 있고 인공 섬유가 있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는 어쩌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직물의 문제는 이렇게 마와 무명. 마는 여름옷, 무명은 어떤 색이다? 가공하지 않았을 때는 소색이다. 그죠? 약간 갈색인데 노란빛이 도는,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갈색빛이 도는 그러한 색을 우리는 소색이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만 공부해도 양이 많은데 기본적인 특징과 그리고 자주 나오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사실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플라스틱이라는 놈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아주 가공이 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보통 유기재료들을 가지고 색을 많이 입히다고 했었죠, 그죠? 이 플라스틱은 이 합성수지라고 합니다. 이게 1930년대에 이 석유 있죠? 이 석유 화학이 발전하면서 이 합성수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주 원료는 뭐예요? 석탄이라든가 석유겠죠, 그죠? 그리고 유기재료라는 거죠. 유기재료를 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 자, 그리고 가벼워요. 플라스틱은 가벼운데 상당히 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 팽창 계수가 크다. 열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수성이 좋다. 그래서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재료와의 친화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이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열 가소성 수지.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플라스틱은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두 가지인데 열 가소성은 뭐냐? 보통 얘네 둘의 열이죠. 열에 의해서 열 팽창성이 좋다 그랬었죠. 열을 가했을 때 특히 150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변합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열 경화성의 차이는 뭐냐? 가소성은 열을 가할 때마다 모양을 바꿔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 경화성은 반면에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서로의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 가소성은 상당히 어때요?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투광성이 높고 좀 투명하다는 얘기죠. 광택이 우수하고 광도와 그 다음에 연화성,
말랑거리고 변화하는 정도인데 열 가소성은 좀 그 부분이 낮고 150도를 전후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종류는 염화비닐,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플로아미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종류도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양이 적은 열 경화성을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놀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멜라민 수지 요 세 가지를 암기해 놨다가 나머지는 다 그냥 열 가소성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인 페놀 수지, 그다음 폴리에스테르 수지, 멜라민 수지 요 세 가지를 열 경화성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좀 투명성이 좀 열 가소성에 비해서 좀 적고요. 그리고 재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가소성에 비해서 경화성이 좀 튼튼하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열 가소성에 비해서 열 경화성이 좀 열과 그 다음에 화학약품 등에는 조금 더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요게 플라스틱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재와 종이 그리고 유리에 관련한 거 나머지. 자, 목재는 나무죠.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유리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종이만 했어도 이 종이의 종류들 되게 많거든요. 외워야 되고요. 유리가 갖고 있는 특히 유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무슨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걸 외워야 되고 목재만 해도 목재가 갖고 있는 심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기사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목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상당히 공급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공급이 쉽고 가격도 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저렴하다. 목재는. 그리고 가볍죠. 그리고 가공하기가 쉬워서 집을 짓는다든가 기타 많은 것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비중은 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작지만 그러면서 강도는 되게 큰 특징을 갖습니다. 반면에 불에 약하죠. 그 대신에 또 열 전도율, 금속에 비해서 양도체잖아요. 그죠? 열과 전기를 통과시키는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축되고 변형되고 이렇게 좀 그런 거죠. 부식이 좀 쉽죠. 나무는 썩죠. 자,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에도 창유리라 그래서 로마 시대에 창유리가 있었죠. 그죠? 성질에 따라서는 조명유리, 붕산유리, 강화유리로 나누고 보통은 그냥 종류가 우리 규사라 그러죠. 규사, 탄산나트륨, 탄산칼슘을 고온으로 어떻게 해요? 주면 그것을 다시 냉각하게 되면 투명한 그러한 투명도가 높은 하나의 물질로 바뀌죠. 그게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의 비중은 보통 2.5에서 한 2.6 정도 같고요. 내구성이 크고 반영구적이지만 충격에 약합니다. 그리고 소리라든가 열에 대한 단열 효과가 상당히 적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요 17번째 시간 세 가지 안료에 대해서 배웠고요. 도료와 인쇄잉크, 그 다음에 소재 이렇게 재료죠.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보통 많이 나오면 한 3문제, 보통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파트죠. 와, 또 어때요? 외울 게 많습니다.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나마 정리를 해줬으니까 제가 정리해준 것들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파트만큼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 시간 파트 또 끝날 때마다 체크리스트 공부하고 계신가요? 자, 그냥 듣기만 하면 들을 때는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여러 문제 풀어보면 이제 머리가 맹해집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구나 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다시 또 하고 이러면서 애워지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는 느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죠. 그러나 여러분 60점이 합격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60점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고 찍어도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8번째 시간이죠. 우리 18번째는 이제 드디어 측색이죠. 측색에 대한 부분, 색을 측정하는 측색에 대한 공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